이제 106페이지 자료구조 구현을 위한 C 프로그래밍 기법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제기 호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뒤로 쭉 넘겨보시면 하노이 탑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먼저 제기 호출에 대해서 반복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제기 호출을 적용하는 함수 작성해보고, 전형적인 제기 호출 적용 사례인 하노이 탑 타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말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그냥 쭉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C 언어에서 아직 함수라는 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함수 사용에 대해서 또 먼저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직관적인 선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제기 호출이라는 것이 제기 함수에 대한 제기 호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개념을 아예 배제하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도 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베이스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도상으로 반복 구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기라는 것이 반복하고 반복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구조를 만드는 순서도는 반복 제어 변수를 이용해서 일정 횟수 도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i 이퀄 0 이렇게 넣고, i가 4보다 작은 4회 돈다고 하면 i가 4보다 작으냐 라고 해서 yes 하면 계속 도는 것이고, no 하면 빠져나가는 것이고, 빠져나가서 밑에 다른 처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반복되는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 블럭 안에서 조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펜 색깔을 한번 바꾸고 올게요. 예, 이 반복 구조에서 반복을 일으키는 상자는 세 개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반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리냐? 조건 초기화. 조건 초기화, 여기서는 조건 체크, 여기서는 조건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예, 이것이 반복 구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게 제기 함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지금 이 함수에서 4 말고 5라고 해볼까요? 예. 그러면 1에서 5까지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에서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돌면 1일 때 돌고, 2일 때 돌고 해서 5일 때도 돌고, 6이 되면 빠져나가니까 1에서 5까지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썸을, 처음에 썸이라는 변수를 두고 이 안에서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프린트 썸 할 경우에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반복을 계속 반복을 해서 썸에다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넣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썸이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함수 형태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걸 지금 처음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썸을 해주는 함수,
똑같이 이름을 썸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테니까 summarize 해서 n이라는, 자 여기 타입을 써야죠. 타입을 n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바깥에서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저 위에 준비된 이 함수를 가지고 값을 구해요. summarize라는 함수를 불러서 5가지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ntf로 이 i 값을 출력해 보면 i가 1에서 5까지의 합이 나오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summarize라는 함수는 어떤 숫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1부터 이 숫자까지의 합을, 지금 여기선 5를 주지만 500이라고 주면 1부터 500까지의 합을 반환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함수의 반환 타입, 이거는 함수에서 받아들이는 타입, 그리고 반환하는 문장은 return 이런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함수 사용 부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재기 호출에 대한 개념만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재기 호출이라는 것은 내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원한다 라고 할 때 이거보다 한 단계 작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의 해답을 이용해서 1부터 5까지의 합을 반환하는 거예요. 말로는 길지만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나는 1부터 4까지의 합을 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함수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지금 summariz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5라는 수를 주면 1부터 5까지의 합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데 1부터 4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summarize에다가 4를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ummarize라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자기 자신을 되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기 호출이에요. summarize 하면서 뭐를 주냐 하면 n보다 하나 작은 수를 줍니다. 5가 들어왔다면 4를 주고 500이 들어왔다면 499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4까지의 합이 지금 이 결과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n을 더하면 되죠. 1부터 4까지의 합에 더하기 5 하면 1부터 5까지의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환하면은 내가 원하는 1부터 5까지의 합이 반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뺑뺑 돌릴 때 어느 시점에서든 계속 서머라이즈를 재호출한다면 한없이 자기 자신을 재호출하는 함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기를 재호출하지 않고도 어떤 아주 작은 단위 프로그램이 됐을 때는 그냥 바로 호출하는 구문이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같은 경우에는 n이 1인 경우죠. n이 1일 때는 1부터 1까지의 합이니까 return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n이 1일 때는 summarize를 재호출하지 않고 재기호출하지 않고 그냥 반환해 주죠.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더 작은 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summarize를 재호출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5를 가지고 summarize 함수 한 번을 불러요. summarize 5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5가 1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summarize 4를 부르러 가요. 그리고 summarize 3을 부르러 가고 그것은 summarize 2를 부르고 그 다음에 summarize 1을 부르겠죠. 그럼 n의 1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함수는 다시 summarize를 부르지 않고 1을 반환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얘한테로 1을 반환해 줘요. 그럼 여기서는 반환받은 1에다가 자기가 받은 n값을 더해서 1 더하기 2를 즉 3을 이쪽으로 반환해 줘요. 그럼 여기서는 3에다가 자기 자신 n값을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n값을 더하고 있죠. 3에다가 다시 3을 더해서 6을 반환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는 6에다 4를 더한 10을 반환해 주고
10에다가 다시 5를 더한 15를 최종적으로 서머라이즈 5가 15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쭉 호출에 들어갔다가 가장 작은 단위 프로그램이 됐을 때는 다시 s라는 summarize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답을 내서 리턴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위쪽으로 쭉 리턴을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 작은 단위로 재호출해서 단위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 재호출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재기 호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이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n이 1인 경우가 바로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왼쪽에 이걸 왜 그렸는지 한번 펜 색깔을 바꿔서 설명을 해 볼게요. 왼쪽에 보면 반복 구조하고 재기 함수의 구조하고 같아요. 조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재기 호출에서는 처음 바깥에서 이 안에서 서머라이즈 부르는 거 말고요. 바깥에서 서머라이즈를 부를 때 여기에다가 주는 이 초기값, 이 숫자, 이것이 바로 초기값입니다. 반복 구조에서 봤을 때의 초기값이고요. 반복 구조에서 봤을 때 조건 체크라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베이스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를 마련해서 어떤 경우일 때는 반환값 뭐라고 하는 이것이 조건 체크입니다. 잘 안 써지네요. 조건 체크예요. 이 n equal 1이냐 이 부분이 조건 체크이고, 그리고 여기 조건 변화가 있어야 되죠. 조건 변화는 재기 호출 문장에서 하나 줄여서 호출을 하죠. 같은 값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한없이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달라진 값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조건 변화예요. 지금 제가 펜을 쓰고 있는데 펜이 잘 안 듣네요. 조건 변화예요. 그래서 이 재기 호출 안에 있는 반복 구조의 3요소를 파악을 하시고 재기 함수를 구성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기 함수를 구성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C 언어에서 또 재기 호출이 나오면은 또 설명을 합시다. 그때는 함수부를 다 마친 다음에 재기 호출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자료 구조에서도 재기 호출을 나중에 이제 리스트나 트리,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재기 호출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재기 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실전으로 재기 호출을 이용해서 팩토리얼 값 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이다.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쭉 곱하기 해서 곱하기 n의 결과인 거죠. 좀 전에는 1부터 n까지의 썸을 구하는 걸 팩토리얼로 해봤는데 똑같겠죠. 1부터 n까지의 곱셈한 결과를 구하는 게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팩토리얼을 따서 팩트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팩트 인테저 값 하나를 받는 거죠. 받아서 여기 있는 이 타입대로 인테저 타입 하나를 반환하는 겁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n의 결과를 이 함수가 리턴 문장에서 반환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n 값을 입력받아서 여기서 변수 이름은 반드시 이 변수 이름하고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우연히 같은 것 뿐이에요. n하고 리절트 이렇게 준비를 하고 n 값을 입력받죠. 입력받을 때는 반드시 안내문을 써줘야 되겠죠.
정수 이렇게 안내물을 내보낸 다음에 스캔F로 n에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로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내가 지금 방금 입력받은 그 n 값을 줍니다. 그럼 사용자가 10이라고 입력하면 10 팩토리얼, 5라고 입력하면 5 팩토리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가 이거라고 알려줍니다. %d의 팩토리얼은 %d 이렇게 하고 n 리절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return 1 해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항상 팩토리얼 값은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냥 무조건 return 1 했으니까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5. 이거 빠뜨렸네요. 이거 디파인 해야 되겠죠? 네, 정수 10 팩토리얼을 구하라고 10이라고 입력했어요. 무엇을 입력해도 10의 팩토리얼은 1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지금 이 팩트라는 함수에서 그냥 항상 1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return fact n-1 곱하기 n을 반환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n이 0이 10이 들어오면 너무 한참하니까 2가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n이 2가 들어오면 팩토리얼 2를 부르고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서 반환해요. 그러면 팩토리얼 2를 또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1이 들어오면 0을 가지고 팩토리얼 부르고 거기다 곱하기 1 해서 반환하고 0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부르고 그러면 한없이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팩트를 부르지 않고 반환하는 베이스 케이스를 찾아내야 되겠죠. if 어떨 때는 내가 그냥 반환하겠다. 어떨 때는 n이 1일 때는 그냥 결정할 수 있죠. 1 팩토리얼의 값은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return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는 1을 반환하고 1보다 클 때는 하나 작은 수의 팩토리얼을 불러서 그 결과를 받아서 n을 곱해서 반환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초기값 여기서 주어지고 조건 변화라는 건 자기가 받아들인 값 말고 그것보다 한 케이스 작아진 값으로 조건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조건 변화. 그리고 이것이 조건 체크 되겠죠. n이 1일 때는 고만 불러라. 재기 호출을 그만해라 라는 이 부분이 조건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안전하게 재기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실행해 봅시다. 컨트롤 F5 해볼게요. 5는 너무 많으니까 3 해봅시다. 곱하기 3 하면 3이 6 나오겠죠. 예,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는 재기 호출의 호출 반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printf 문장을 호출하는 데 한번 쓰고 반환할 때 한번 쓰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를 리턴문이 지금 재기 호출과 반환문이 한 문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를 하나 둬서 인테저 밸류 교재에서 밸류라고 했으니까 밸류라고 합시다. 그래서 밸류는 이거 한 다음에 리턴 밸류
이렇게 하고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5단계, 10단계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3만 입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활용하려면 컨트롤 F5 하시면 안 돼요. F5 또는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을 입력하면 3에 대해서 한번 부르고 2에 대해서 부르고 1에 대해서 부르고 그 다음엔 되돌아 나오겠죠. 3겹 정도 부르니까 그 정도는 따라 들어가기 적합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이건 지금 새로운 디버깅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데모하는 거니까 눈여겨서 잘 보세요. 여기 호출 스택이라는 게 보입니다. 호출 스택을 켜놓고 지금 부를 거예요. 팩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메인 함수 하나만 있죠. 메인 함수에서 팩트 함수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하나 건너뛰는 거는 F10. 그런데 한 단계 건너뛰는 건 F10. 요거 보이시죠? F10. 그런데 한 단계 들어가는 게 있어요. F11. 그런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들어갈 곳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팩트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F11을 누릅니다. F11 눌렀어요. 팩트로 들어갔죠? 여기서부터는 다시 F10으로 합니다. F10 10 눌렀어요. n이 지금 바깥에서 n 값이 3으로 들어왔죠. n equal 1이 아니죠. 그럼 F10 하면 건너뜁니다. 그리고 n이 3인데 n-1을 가지고 다시 부르죠.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팩트 함수로 한 칸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1 즉 2를 가지고 다시 팩트를 호출하게 돼요. 여기에선 제가 이 안으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 F11 누릅니다. F11 눌렀어요. 다시 팩트로 들어가죠. 이때는 n 값이 2죠. 그리고 여기 메인 함수가 팩트 호출하고 팩트 함수가 다시 팩트 호출했다고 나와 있죠. 지금 두 겹째로 2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F10 다시 F10 2도 1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n-1이면 1을 가지고 호출하게 되겠죠. 또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F11을 누를 거예요. F11 눌렀습니다. 다시 호출됐죠. 팩트가 세 번째 호출됐죠. 3, 2, 1로 호출됐어요. 지금 이제 n이 1입니다. F10 n equal 1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F10 예, return 1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세 겹 쌓여 있는 것 중에 반환을 할 거니까 한 겹이 없어질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면서 이 세 겹이 한 겹 줄어드는 걸 보시면서 return 1에서 제가 F10 누를 거예요. F10 반환했죠. F10 예, 반환했습니다. 여기 팩트가 하나 없어졌죠. 지금은 n equal 2인 상태예요. 2인 상태의 팩트로 되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n equal 1로 팩트를 호출했는데 그거의 반환값을 1이라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환받은 1에다가 내가 받은 2라는 값을 곱해서 여기에서 2가 만들어지겠죠. F10 해가지고 이 문장으로 옮겨봅시다. F10 그러면 밸류가 2를 가지고 있죠. 이 결과로서 1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해서 밸류 값이 2가 된 거예요. 그럼 그 2를 반환합니다. F10 다시 한번 F10 하면 반환돼서 요게 하나 줄어들고 나의 결과값인 2가 상위 단으로 전해질 거예요. F10 예,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2가 나왔고 지금 내가 가진 3이라는 값을 곱해서 6이 밸류에 들어갈 겁니다. F10 그리고 밸류를 봐요. 6이죠. 6이고 이제 마지막 처음으로 불린 팩트라는 함수가 이제 반환해요. 그럼 이쪽으로 갈 겁니다. 처음에 불린 값으로 F10 해서 리절트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지 F10 해서 봅니다. 자, 이제 리절트에 6이 들어갔죠. 그러면 3팩토리얼은 6이라고 값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린트한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네, 3팩토리얼은 6이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F 문장을 디버깅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여기에서 팩트가 몇 번 무슨 인자를 가지고 불리웠는지, 그리고 그걸 불리웠을 때 각각 리턴은 어떤 값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교재에 있는 printf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F10 이용해서 한 줄 넘기든지, 아니면 F11 사용해서 한 칸 뎁스 내려가든지, F10하고 11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이 팩트라는 함수가 몇 단계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호출 스택을 활용하는 걸 보셨죠. 호출 스택 사용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사용해서 이렇게 재개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안의 내용까지 샅샅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스를 이대로 작성해 놓고 작은 수 5나 이런 거 치면 5 정도만 해도 따라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3이나 4 요 정도 쳐서 이거를 쭉 한번 F10으로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보세요. 브레이크 포인트 활용하는 방법 잘 익혀두시면 C 언어 배우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은 하노이 탑 문제를 재기호출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하노이 탑은 왜 재기호출의 대표적인 예가 되었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썸이나 팩토리얼을 재기호출로 해결해 봤죠. 그런데 n까지의 썸이나 n까지의 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거는 보통의 반복 구조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반복 구조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을 재기호출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은 좀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반복 구조, 단순한 반복 구조가 훨씬 빠릅니다. 재기호출은 함수 호출 반환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반복 구조보다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노이 탑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재기호출을 사용하지 않고 반복 구조만으로 해결하려면 아주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함수 안에서 재기호출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기호출 없이 논리구조로 만들어서 해결하기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기호출의 활용 예가 되고 있어요. 그럼 먼저 하노이 탑 문제라는 게 어떤 문제인지를 문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봉이 3개가 있고 그 봉 안에 크기가 각각 다 다른 원반이 시작봉에 다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반들은 항상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이런 식이라는 것은 더 큰 원반이 아래, 더 작은 원반이 위에, 이런 포지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봉이 3개라고 했는데 시작봉과 목적봉, 즉 이쪽에 있는 원반들을 다 목적봉으로 똑같은 모양새로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옮기는 중간에 중간 봉을 거쳐서 옮겨도 됩니다. 즉 원반이 중간 작업봉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냥 맨 마지막 모습만 이거이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 3개 봉에 어떤 식으로 놓여 있던지 상관하지 않아요. 단 규칙은 더 큰 원반이 더 작은 원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원반 1개씩만 옮길 수 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 3번 원반이 있고 2번 원반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옮길까요? 처음에 여러분 계산이 어떻게 되세요? 요거를 목적봉이 여기니까 일단 목적봉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1번이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1번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1번 없고, 그럼 2번은 어떻게 할까요? 2번을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겠죠. 1번보다 2번이 큰데 여기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번 이렇게 놓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어요. 2번보다도 크고 1번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위에 얹힐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옮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펜을 일단 다 지우고
자, 하노이 타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면 3개 이건 몇 개이건 간에 n개의 원반이 있다라고 할 때 n-1개의 원반을 중간 작업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큰 원반을 목적봉으로 옮겨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n이 3이기 때문에 2개의 원반, 위에 있는 2개의 원반을 b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원반을 c로 옮겨요. 그것이 이 문제의 키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다시 작아진 문제는 지금 원래의 문제는 3개의 원반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더 한 단계 작은 문제를 하나 만들었죠. 2개의 원반을 중간봉으로 옮기는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원래의 문제는 3개의 봉을 3개의 원반을 C봉으로 옮기는 건데 2개의 봉을 B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가 작아졌어요. 그럼 2개의 원반을 B로 옮길 때는 중간봉으로서는 C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되었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3번은 일단 고려하지 말고 2개의 원반을 B로 옮기는데 C를 중간봉으로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을 이쪽으로 옮기고 2번을 여기다 놓고 1번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원반일 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겠죠. 즉 2개의 원반을 B로 옮기는 문제는 다시 하나의 원반을 C로 옮기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작은 문제 하나의 원반을 C로 옮기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걸 해결합시다. C로 옮겼어요. 하나의 원반을. 그리고 요건 없어졌습니다. 그럼 가장 작은 문제인 하나의 원반을 움직이는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2개 이상, 2개건 20개건 간에 2개 이상의 원반을 옮기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작 A봉과 B봉과 C봉이라고 하지 말고 시작봉과 중간봉과 목적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 방법은 n-1개를 어디서 어디로? 시작봉에서 중간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n번째 가장 큰 봉을 시작봉에서 목적봉으로 그냥 한 번에 옮기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애가 목적봉의 맨 밑바닥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해요? n-1개의 봉이 지금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n-1개의 봉을 중간에서 목적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2개를 B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3을 목적봉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 있는 2개 봉을 이걸 중간봉으로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1이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2를 아직 3개의 봉을 옮기는 것 중에 2개의 봉을 중간봉으로 옮긴다라는 걸 아직 다 못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2개의 봉을 중간봉으로 옮기기 위해서 2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하나의 봉만 중간봉에 있죠? 다시 요거를 이쪽으로 갖다 옮길 수도 있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3개의 봉을 이쪽으로 옮긴다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된 거예요. 2개의 봉을 중간봉으로 옮긴다. 2개의 봉을 중간봉으로 옮겼어요. 1번이 됐어요. 그러면 2번을 합시다. 가장 큰 원반을 목적봉으로 옮긴다. 3번을 가장 큰 원반을 목적봉으로 옮겼어요. 그럼 2번이 되었죠. 그럼 3번을 이제 하면 돼요. n-1개의 원반이 중간봉에 있는데 그것을 목적봉으로 옮긴다. 중간봉에 있는 걸 목적봉으로 옮겨요. 이때 A봉을 중간봉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중간봉으로 활용한다는 건 1번을 잠깐 이쪽으로 치우고 2번을 이쪽으로 올리면 되죠. 2번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번을 이쪽으로 올리면 되겠죠? 예, 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n개의 봉을 시작에서 목적으로 옮기는 방법을 재규함수를 두 번 호출해서 n-1개에 대해서 호출하는 것이 다 재규함수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호출해서 시작봉을 중간봉으로 옮긴다. 그때 중간에 걸치는 봉으로는 목적봉 C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중간봉과 시작봉과 목적봉의 위치를 서로 바꿔가면서 n-1개를 중간으로 옮겼다. 중간에 있던 n-1개를 나중에 목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알고리즘을 코드로 짜보고 그 코드로 짠 것을 한번 디버깅으로 쫓아가 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방금 전에 말로 했던 풀이 방법을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봅시다. 세 개의 원반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함수가 개수, 그 다음에 워크, 시작이에요. 시작봉, 목적봉, 그 다음에 중간에 활용하는 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반을 옮긴다라는 동작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printf 문장으로 어디에서 원반 몇 번을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봉의 이름을 캐릭터로 나타냈습니다. A봉, B봉, C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반 번호는 이렇게 숫자로 3번 원반 그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3번이 가장 큰 원반 되고 2번은 조금 작은 원반, 1번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점점 작은 원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번 원반을 A봉에서 C봉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이면서 실제로 하노이 타워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라는 거는 printf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설명한 알고리즘은 이게 답니다.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n-1개를 먼저 시작 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옮기는 거죠. 중간 지점이죠. 중간 지점으로 옮기는데 그 와중에 거쳐가는 봉으로는 타겟봉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제일 큰 원반을 시작 지점에서 목적 지점으로 그냥 옮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n-1개를 타겟 지점으로 옮기는 거죠. 그때 거쳐가는 봉으로는 스타트 봉을 사용해라. 이렇게 봉 3개를 사용해서 n-1개를 중간으로 마지막 한 개를 목적으로 바로 그 다음에 n-1개를 중간에서 타겟으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이 부분만 딱 있으면 하노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무조건 하노이를 2번씩 계속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어떤 조건인가는 조건을 체크해서 그때는 하노이라는 함수를 부르지 않고 반환하게끔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원반 1개를 옮기라고 했을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반 1개짜리는 그냥 직접 스타트에서 타겟으로 옮기면 되겠다. 스타트에서 타겟으로 n번 원반을 옮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반, 이 n은 그냥 항상 1이겠죠. 예, 이게 1이라고 돼 있네요. 예. 원반 1개짜리는 그냥 스타트에서 타겟으로 옮기고 그 이외에는 n-1개를 어디로 옮겼다가 마지막 거로 옮겼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찌어찌해서 2개를 B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를 A에서 C로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B에 있는 2개를 다시 C로 옮겼죠. 이렇게 지금 텍스트로 돼 있어서 잘 눈에 안 들어오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했던 부분을 잘 표현을
그래도 최대한 표현을 하면서 소스로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서 코딩해서 실제로 이거 숫자를 조금만 크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할 때는 3 가지고 하세요. 그냥 3. 4도 너무 어렵습니다. 난해해요. 그래서 3 가지고 돌려보고 본인이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던 거 있죠. 브레이크 포인트 잡을 때는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F11 눌러서 요 안으로 점프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F10으로 한 단계씩 옮기다가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으면 다시 F11 눌러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재규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